저는 임종길이라고 합니다. 예, 그림을 그리고 있고 미술교사로서 한 3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. 예. 제가 다양한 활동을 좀 한 편이었는데 항상 좀 이게 밀리듯이 쫓기듯이 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공허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은 내 의지와 마음속의 의지와 좀 일치되는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게 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제주 사람이고 인생 후반은 그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이제 제주에서 새로운 그 인생 후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 수원에서 가까운 송산이라는 곳, 송산초등학교, 송산중학교 나왔죠. 당시에는 거기서 공부를 좀 하면은 유학처럼 인천으로 가거나 수원으로 왔죠. 근데 저는 이제 수원으로 온 케이스고, 근데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었는데, 정길이는 나중에 화가가 됐으면 좋겠어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죠. 뭐 과학자가 된 기자 뭐 이런 걸 저는 그 당시 꿈꾸고 있었는데 화가가 되라니,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대학교 이제 미술대를 가서 막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는 반장한테 너 화가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면 나한테 재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? 뭐 그러면서 위로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이제 수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종종 미술실로 찾아와서 그림 지도도 해주고 빠따도 치고 했었죠.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춘일이라는 선배님인데 그 당시 홍대 동양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던 책이 릴케의 말테이 숙이라는 책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책을 이해도 못했어요. 그냥 폼으로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, 나름.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는지 너 다음 주부터 내 작업실에 와서 그림 그리라고. 그래서 그 다락방에 이렇게 일어서면 키가 닿는 다락방에서 그분 일종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그림을 더 배우게 됐죠. 그 선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인 시절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 고문도 하고 뭐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,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도구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임무처럼 느껴졌죠. 그게 일종의 민중미술인데 그때 썼던 필명이 황천길이었어요. 제 이름이 임종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면 임종길이잖아요. 그때 이제 그 닉네임을 썼던 것 같아요. 초기에는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다뤘던 주제는 우리나라 분단이라든지 현실 정치에 비판하는
그림을 그렸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민주화가 됐잖아요. 예. 그래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 민중미술 초기에 좀 거칠고 사회 비판적인 그 화가들도 자연스럽게 좀 변화돼 갔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연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작업도 생태나 환경 이런 쪽으로 주제가 바뀐 것 같아요. 환경 교육을 위한 용도의 생태 포스터 작업이라든지 만화 같은 그림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. 벌써 한 20년 전쯤인 것 같으네요. 예. 도토리 교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로 여기 지역 주민들이랑 활동했었어요. 작은 공방이기도 하고 지역 분들이 모여서 생태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했던 공간이었거든요. 또 도토리 교실의 재미난 일 중에 하나가 일요일마다 뭐 재활용품이라든지 뭐 집에서 가꾼 농산물 이런 걸 가져와서 한 100m 이상 그 썬데이 마켓이 장이 서기도 했었어요. 그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. 아파트 단지 앞에 이제 논이 몇 개가 있었는데 물속을 보니까 이상한 개구리처럼 생긴 두 녀석이 이렇게 포접이죠. 이렇게 끌어안는 상태에서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모내고 나서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. 그러니까 노가 없어질 정도로 흔적도 없이. 왜 그런가 봤더니 제초제 때문에 죽었죠.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그 얘들을 보호할 수 없겠구나. 그래서 산 밑에 조그만 논이 하나 있어서 그 논 주인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썼어요. 그냥 농사를 그대로 지시고 수확은 제가 해가겠다. 제초제 칠 필요도 없고. 그 당시 제가 도토리 교실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올렸죠, 제가. 여차저차해서 두꺼비를 살리기 위해서 논을 운영할 텐데 관심 있는 분은 펀드에 참여해달라. 그래서 모내기하고 김매기하고 나중에 이제 떡을 만들어 떡잔치하고 그 지역에 재밌는 행사가 됐죠. 그게 이제 두꺼비는 이야기고 그 카페에다가 이제 계속 제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제 출판사 하시는 분이 와 이거 그대로 해도 너무 얘기 스토리가 재밌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책까지 엮게 된 거죠. 두꺼비 논 이야기 책이 나온 이후에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. 그런데 내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개인전을 한번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한 일주일 정도 개인전 하고 나면 너무 좀 허무한 거예요. 책 작업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오고 와, 이 개인전보다 훨씬 좋구나. 이 책이 이렇게 매력적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.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돼서 출판사랑 하는 책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위한 환경 교재 책도 만들기도 하고. 제가 어릴 때 좀 행복하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그때 조금씩 위로가 됐던 게 자연이었어요. 여름날 소나게 내린 다음에 무지개 느낌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빨랫줄에 앉아있던 고추 잠자리들. 제가 이제 섬으로 그 발령을 받고 나서 꽃 이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랬던 게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. 아마 어릴 때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그 자연에 대한 그 욕구 뭐 이런 게 그때 이제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사실 일기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것인데
사실은 내 일상을 그대로 기록한 것 같지만 이거는 이런 게 아니겠어라든지 이렇게 공감을 권하는 식의 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공개를 전제로 하는 그림 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사물을 볼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완전히 잊혀졌을 그 순간이 그 그림 일기를 보는 순간 비디오를 찍어 놓은 것처럼 그대로 되살아났고 그 당시 생각까지도 되살아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이렇게 권하고 수업을 하기도 했죠. 예전부터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한 작품을 해서 명성을 얻거나 막 이런 욕구보다도 전 삶 쪽의 비중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느낌? 요즘 평화로워요. 지금 일상이 평화롭다. 그게 최고의 어쩌면 칭찬이고 좀 가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